어제 관련 자료가 국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서류를 보고 하나씩 점검이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음주 문제, 주식 투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음주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성국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옛날 음주 얘기가 계속 반복되네요. 어땠습니까? 예. 그 전에 바로 네. 보도됐던 내용이 2006년에 네.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MBC에 바로 보도됐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 1년 전에 네. 바로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면허정지 100일과 함께 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는 1996년에 있었고, 9년이 훌쩍 흐른 2005년에는 두 번째 음주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때는 SBS에서 논설위원을 할 때 얘기인데요. 아, 이 정도면은 조금 음주가 좀 과하셨던 걸로 확인이 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91이라면요. 네. 대략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뭐 이런 게 이제 아마 청문회 때 열리게 되면 정성근 후보자께서 이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이제 좀 절제가 더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뭐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던 거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들이 많이 모아졌다는 건데요. 1996년에 있었던 MBC 카메라 출동 보도 장면입니다. 몇 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996년 어느 날 MBC의 저녁 뉴스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우연찮게 정성근 후보자가 촬영됐습니다.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 나도 방송 나왔는데 가족들이 왜 그래? 아니, 나 기자인데 집에 다 왔다고 지금. 먹지도 않았어요. 하루 3분의 1을 먹었다. 어디? 참, 내가 뭐 풀지 않은 것도 내가 싫어하는 놈이 아니고 하는데 술을 먹은 놈을 잡아야지. 무슨 그랬어? 네, 저 장면 뭐 본인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열흘쯤 전에 저 영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 그때 내놓은 해명하고 요새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예. 당시에 해명을 할 때는 네. 저 장면에서 실제로 내가 음주 단속을 당하지 않았고 네. 또 MBC의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걸어서 중재위에서 그거를 사과하라 이렇게 중재를 했는데 원래는 메인 방송에 그대로 사과하라는 걸 요구했지만 네네. 그것이 아니고 MBC에서 아침 방송에 하라고 해서 중재가 불성립했지만 네. 그만 내가 두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 사실관계는 MBC 방송이 틀렸지만 네. 내가 그냥 양보하고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인데요.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네. 법원에 확인한 결과 한 달 뒤에 바로 법원에 그 사실과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네. 그러자 다시 2심까지 갔지만 결국은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나 기자인데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얘기했다가 좀 망신을 한 건데요. 그 과정에 이제 조금 고위공직자가 되기에 처신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무려 18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순하게 그 음주 운전에 네. 단속에 적발이 됐다. 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네. 바로 적발된 이후에 보여준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과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논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요. 그 MBC에 대한 어떤 그 해명도 틀렸고요. 지금 보니까 또 나는 당당하다라는 태도를 좀 고수하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이 참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 우리도 이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저희도 네. 보도를 하려고 네.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당사자가 그때 당시에 나는 음주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고 네. 이거를 만약에 보도하면은 그 법적 책임을 모두 묻겠다 네.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뒤늦게 네. 이러한 해명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네. 특히 자기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소송을 해가지고 바로 항소까지 했는데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항소한 기억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항소까지 해서 패소한 사실이 완전히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정 후보자가 네. 뒤늦게 자기가 음주운전한 자체보다도 그걸 해명하는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네. 어떤 자격, 즉 장관이나 아니면은 총리 이런 거에서 가장 검증의 첫 번째 기준이 도덕성이거든요. 네. 도덕성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검증의 1번 부적격자로 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문제가 된 이후에 정성근 후보자가 일단 음주운전 적발돼서 벌금 문 거, 100만 원 문 것은 깊이 사과한다 그랬는데 그건 2005년도 음주 얘기였거든요. 1996년에 있었던 MBC 카메라 출동에 찍혔던 그 장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자, 일단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건 분명히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996년에 MBC 카메라 출동이 붙였던 자막이 아니라 오늘의 귀로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들리는 그 내용과 함께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단속에 걸린 모 방송사 기자의 당당한 모습. 아이고,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왜 그래. 나 기자인데 집에 다 왔다고 지금. 먹지도 않았어요. 커피 3분의 1을 먹었다. 어디, 난뭐 술자는 거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술을 먹은 놈을 잡아야지. 술을 먹는 거는 네,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달리 요새 그 검증의 도마에 자주 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인데요. 자, 오늘 동숭동에 출근하는 모습 저희가 카메라에 잡았는데 일단 그 카메라 모습 보시면서 지금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식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근한 모습인데요. 일단 카메라 뭐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가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 교수 시절에 주식을 보유한 것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논란이 좀 되는 건가요? 문제는요. 네. 이 경우에도 주식을 단순히 보유했다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자는요. 네. 사교육업체 네. 아이네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주식 3만 주, 네. 3,900여만 원어치를 보유하다가 네. 후보자로 지명된 날 모두 팔았습니다. 아, 주식을 갖고는 있었는데 교육부 총리 지명자로 대통령이 발표를 한 날 그날 주식을 다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같은 날이라면. 예, 2005년에 도입이 됐죠.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아마 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주식 3만 주, 3,900여만 원, 네. 이 별 그렇게 큰 네. 돈도 아니고요. 네. 예, 이거 자체는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 네. 문제는 네. 김명수 후보자가 평소에 네. 공교육 정상화, 네. 사교육 폐지를 굉장히 강도 높게 주장을 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사교육 좀 하지 말고 스스로 학교에 의존하는 학교를 통한 교육에 중시하자고 했는데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샀다. 이 회사가 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통해 돈을 벌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폐지를 계속 네. 주장했던 분이 네.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샀다?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조수진 차장이 설명을 하면서 네.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네.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왜 그렇죠? 한국교원대 교수는 네. 바로 교육공무원 신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원대 교수로 있으면서 사교육체에 어떤 주식을 사게 되면은 네.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면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해명을 할 때 네.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네. 사놨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개 노후를 위해서 살 때는 이렇게 작은 업체 이런 온라인 학습업체 네. 이런 데보다는 대개 유명 큰 업체의 것을 사야만 네. 크게 주식의 변동이 없고 또 네. 조금씩 오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예. 될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어떤 노후자금 관리 방식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네. 자기의 신분과 맞지 않게 네. 주식을 샀다. 그런 업체의 주식을 샀다는 측면에서 도덕성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사교육업체에서 흔히 교육계 유명 인사들에게 일종의 로비의 목적으로 네. 그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 주식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됐는지 네. 또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다만 주식을 산다는 그러나 이 것은 주식을 뭐-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확인이- 어떤 근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제 주식 매입이라는 것이 받았는지 샀는지는 어차피 전산 기록은 분명히 남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시작하기 전이라도 그 김명수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총리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아침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회 공동대표가 걱정스러운 말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깰 수는 없습니다. 다수 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도 침묵하고 무조건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